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그 집합건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독자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 공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게 됩니다. 집합건물과 관련된 거나 그런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 있네요. 자,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전유 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죠. 대부분의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하고 여러분들 건물 부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전유 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건물 대지 소유자가 있죠. 그 특정한 호실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701호, 702호, 703호 있죠. 요거를 이 부분을 철거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에만 철거하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일부 전용 부분만 철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나오는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라 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느냐? 왜 다른 호실 있지 않느냐? 뭐 601호, 602호, 603호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권리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다라고 싶죠? 상식 수준에서 들어온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넘어가고요.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과 관련된 것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네요. 자, 매매대금. 계약 해제권의 발생 사유인 이행 지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 요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조합 채권의 주심은 조합원 전체 전원이 공동으로 행해야 하는지 여부. 그 당연한 거죠. 조합 채권에 대한 이게 주심을 하려고 하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여러분들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급부 불이행 사정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 이로써 이행의 책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게, 즉 말해서 여러분들이 임대인 입장에서 채무자가 계속 불이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최고 독촉장을 하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매수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 매매 계약을 하다가 뭐가 지금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하였다면 그래 사용하다가 이제 매매 계약이 이제 이게 파탄을 난 거죠. 그래서 그 원래대로 매도인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돈은 돈대로 이제 이렇게 매수인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목적물을 벌써 인도받아 가지고 이익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지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사용 이익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때 반환하여야 할 사용 이익의 범위라는 뭐냐 매수인이 점유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것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연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 해제권의 발생 사유인 이행지체라 하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고, 조합 채권의 주심은 원칙적으로 조합은 전원의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채무자 입장에 돈을 갖다가 채권자한테 못 주게 되었다면 그 이유를 창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제권이 차후에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채무자의 급부 불이행 사정을 들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는 특별히 그 급부에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은 그로서 이행의 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되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뭐 당연한 상황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시이행 판결의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대 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하므로 동시이행 판결을 하는 법원으로서는, 자, 동시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에 안 했습니다. 반대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자칫 이를 가볍게 여기서 강제 집행에 지장이 생김으로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동시이행 판결이 지금 경우에는 있죠. 집행 개시할 때 여러분들이 그 쌍방간에 혹시라도 권리와 의무 차원에서 의무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다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갖다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 수용하거나 강제 수용이나 그다음 공공용지 협의 취득 등을 원인하는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명의 신탁 관계 당연히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명의 신탁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명시적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돼야 하는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연한 사항이죠 여러분들. 자, 요것도 넘어갈게요. 자, 요 부분도 상속 부분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나요? 이것도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은 집합 건물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죠. 자, 곽과 을이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 사항으로서 갑이 을에게 바닥 난방 공사를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바닥 난방공사 대신에 카펫이라든지 전기 패널 등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할 것을 제한하자 을이 갑에게 최종적으로 바닥 공사는 카펫이나 전기 패널 아니면 공사는 안 되는 그죠. 이렇게 그가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이 예를 들어서 있죠. 바닥 난방공사가 카펫이나 전기 패널 아니면은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 원래 그 계약이 아니니까 이렇게 했다면은 계약이 있죠. 서로 간에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안 되는 그죠라고 했다는 말은 이게 지금 뭐 뭐라는 겁니까? 임차인께서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그냥 가면 질문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확인 문자를 보낸 후에 곧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항,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에게 명백한 이행 거절 의사를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의지가 있는데도 바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명백한 거절 의사가 있는 게 아니죠.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차인 뺄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예.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죠. 계약이 해제된 해제 통보 사안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실 때는. 특히 아니라 계약 사항에서는 여러분들 문구를 꼼꼼하게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잠깐 볼까요? 주택 재건축 조합이 사업의 시행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 기반 시설 부지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 계약에 따른 대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이때 구도시 및 그다음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는 또 아니죠. 용도가 폐지된 거죠.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 기반 시설 부지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사용료 점용의 면제 규정에 이거 관련 없는 거죠.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앞뒤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어렵게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세 부분은 형사사건.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수분양권 매도인이 그 딱지 있죠.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그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법상의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있죠. 매매 계약에서 그, 계약금 말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항에서 있죠. 그냥 서로 간에 어, 쌍방간에 있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뭐 배임 이런 거 성립 안 하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부동산 자체에서는. 그런데 중도금 있죠.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을 갖다가 치루었을 때는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중도금을 치루었는데도 그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한해서. 근데 딱지죠. 수분양권. 이거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까? 이게 채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러분들 배임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판례들이 예전부터 자주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채무자가 채권 양도 담보 채권에 따라서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해도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에서도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21년 9월 달에 있는 그 오늘 판례 공부가 있어서 이거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다음에 제 시간 될 때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